안녕하세요. 와, 빅베어.ai, 그 티커 BAI 주가 보셨어요? 이게 연초 대비 80% 넘게 올랐다니, 어우, 정말 대단한데요. 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르나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 분석 자료들을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빅베어.ai 주가 급등 배경, 또 재무 상태는 어떤지, 혹시 뭐 위험 요인은 없는지, 시장 평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요. 네, 오늘 저희가 이걸 좀 깊이 파보는 이유는요. 이 엄청난 상승세가 과연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는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하는 AI 랠리나 특히 그 파란 티어 있잖아요. PLTR. 이 파란 티어와의 관계 같은 외부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건 아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돕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그 배경부터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자료들을 보니까 빅베어.ai 주가 오른 게 단순히 이 회사 자체의 어떤 좋은 소식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네, 그런 분석이 많아요. 거시적인 시장 상황이라던가 아니면 AI 기술 전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특히 파란티어 주가와의 연동성, 이게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분석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난 한 달만 해도 80% 넘게 올랐고 또 하루하루 변동성도 어마어마했다고 하고요. 네, 변동성이 정말 컸죠. 정말 뭐랄까 파란티오가 웃으면 빅베어.ai도 그냥 따라 웃는 그런 모양새예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동시에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시장의 이 뜨거운 열기하고 실제 회사의 재무 상황 사이에는 좀 온도차가 명확히 존재하거든요. 아, 온도차요. 네. 그러니까 2025년 1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한 5% 늘고 수주잔고도 증가했다. 이건 뭐 긍정적인 신호죠. 근데 같은 기간 순손실은 오히려 2억 5,700만 달러로 확 늘었어요. 아, 손실이 늘었다고요? 네, 2025년 전체로 봐도 영업이익, 그러니까 EBITDA라고 하죠.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빼기 전 이익, 이것마저도 마이너스가 예상되고요. 회사가 내놓은 연간 매출 전망치도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뭔가 좀 성장하는 신호는 보이는데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재무만 딱 놓고 보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파란티어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다. 이렇게 꼽히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국방이나 보안 분야 고객한테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걸까요? 그 파란티아 파운드리 플랫폼 얘기도 나오고요. 아, 네. 그 파란티어의 파운드리 플랫폼이라는 게 여러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분석하고 그걸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게 돕는 상당히 강력한 도구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빅베어 AI에 AI 기술을 결합하면 특히 국방이나 정보기관처럼 아주 복잡한 데이터를 다루는 고객들한테는 꽤 매력적인 솔루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잠재력은 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파트너십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또 확실하게 빅베어 AI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거냐, 이건 아직 좀 물음표라는 거죠. 아, 아직은 모른다. 네. 오히려 파란티어 주가에 이렇게까지 연동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빅베어 AI가 아직은 좀 홀로 서기에는 기반이 약하다. 이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파트너십 말고 또 다른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없을까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만한 거요?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부자들이 계속 주식을 팔고 있다는 점, 네, 내부자 매도.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재무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다는 거, 또 주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이미 밸류에이션 자체가 미래의 큰 성장을 다 반영하고 다니냐? 이런 부담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군요. 네. 거기다 뭐 미국 정부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AI 분야 전체에 좀 거품이 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요. 리스크 요인이 꽤 다양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지 증권가에서도 평가가 좀 갈리는군요. 뭐 보통 매수나 중립 의견이 많다고 하는데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우니까 장기 투자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빅베어 AI는 AI 그리고 국방 기술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테마를 등에 업고 주가가 확
올랐죠. 네. 하지만 그 가치를 뒷받침할 만한 실제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증거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을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는 시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이 회사가 정말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지 그리고 수많은 AI 기업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어떤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증명해낼 수 있는지 이걸 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실적 개선이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수주 잔고가 실제 계약으로 또 매출로 이어지는 그 과정, 그걸 확인하는 게 핵심이겠죠. 네, 오늘 빅베어.ai 주가 급등의 그 뒷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시장의 기대감, 특히 파란티어와의 관계가 주가를 밀어올린 건 분명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재무 상태와 여러 위험 요인들은 분명히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빅베어.ai를 보실 때 단순히 이게 AI 테마주다, 혹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런 점만 보시기보다는요, 실제 계략을 잘 이행하는지,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지, 그리고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독자적인 기술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테마에 편승한 움직임인지 아니면 진짜 가치가 오르는 건지 그걸 구별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 파란티어와의 파트너십이나 시장 분위기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 보이는 상황인데요. 빅베어.ai가 현재 이 높은 시장 가치를 장기적으로 정당화하려면 파란티어라든지 AI라는 큰 흐름과는 별개로 과연 어떤 본질적인 가치나 독자적인 기술 우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